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비극의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나가자는 행사가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종전기원문도 낭독됐습니다. 강원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선제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합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각종 축제와 체험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70주년, 옛 비극의 아픔을 딛고 함께 희망으로 나아가자는 행사가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종전기원문도 낭독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차례 쟁탈전이 벌어지며 피로 물들었던 철원 백마고지. 수많은 전우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토했습니다. 기막힌 사형과 아픔이 묻힌 이곳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기원합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가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직접 쓰고 낭독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세계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작은 일들, 우리 도민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 스포츠, 문화, 경제 교류를 작은 규모로 먼저 할 수 있게 좀 열자.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먼저 좀 하자.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70년 전 민족의 비극을 생생히 겪었던 참전 노병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맘때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현실. 그 아픔이 뮤지컬을 통해 재현되자 가슴이 더욱 저밉니다. 그래서 평화,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이번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주름진 노인이 된 6.25 참전 용사는 먼저 하늘로 간 전우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6월이 오면 생각나는 그대, 꽃바다도 더 아름다운 그대들의 얼굴 또 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구직자에서 청년 사업가가 된 29살 김대찬 씨. 대학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난해 11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준비 시기 수입이 없을 때 강원도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게 됐을 때 막막했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강원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교재비와 시험 응시료, 식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공고에도 계속 미달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 2,400여 명이 신청했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가구 소득 기준 등에서 무려 1,0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1, 2차를 합쳐 최종 선정된 인원은 1,400여 명. 목표 인원인 2,300명의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 창구도 중구난방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제도들이 좀 통합돼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숨통을 트여주고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년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정보방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해서 고객분들이 빠짐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찬바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여름과 가을 개최를 준비했던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대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가을 들녘에 새하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는 평창 효성문화제.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이 메밀꽃밭에서 열리던 축제를 만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효성문화제를 비롯한 농악축제, 백일홍축제, 더위사냥축제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매년 140만 명가량의 방문객과 78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올 가을만큼은 이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매년 해오던 메밀은 그대로 식재를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은 맞이하고요. 메밀을 수확해서 농가 소득에 보존을 할 수 있도록 8억가량의 축제 예산은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장기적인 축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4월 열렸던 영월 단종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대하며 5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됐었지만 결국 취소됐습니다. 3대 축제를 취소를 했는데요. 그 취소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취소된 금액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재난기금으로 전환해서 그 코로나 기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원주의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주관하는 원주문화재단도 고민이 깊습니다. 외국인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외 참가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축제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걸 자제해야 하는 만큼 동시에 무대에 오르는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관람객 간의 거리 두기 같은 큰 틀의 방역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매년 10월 열리는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게 횡성군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식은 물론 각종 축제와 체험 행사들이 취소됩니다. 대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방역 대책을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무더위를 식히고 휴가 분위기를 뜨겁게 할 대형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신 해변 출입객들은 반드시 전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외용치 해수욕장 등에 통과형 방역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비상객 전원에 대한 사전 소독을 우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 주 출입구에 게이트형 방역 소독기를 7개소에 16개를 설치를 해서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아예 평년보다 일주일 늦췄습니다. 경포 썸머 페스티벌과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름 축제 10개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 밴드를 부착한 피서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중에 드론을 띄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드론 한 10대 정도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큰 해수욕장마다 제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스크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한 군데 많이 모여있거나 했을 때 그 드론을 활용해서 방송하는 거죠. 동해시는 망상 해변 축제를, 양양군은 낙산 비치 페스티벌 등을 취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해수욕장마다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합니다.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2m 거리를 두고 파라솔과 비치 베드 등이 설치됩니다. 샤워장에도 출입 인원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피서객 밀집 현황을 알리는 해수욕장 신호등 제도가 운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 24번째 확진자는 지난 17일 안산 확진자의 강의를 듣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25명 중 1명인 40대로 어제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오늘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인과 자녀 3명의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자택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안산 확진자 강의를 통해 감염된 원주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고 강원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SFTS 검사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경북 구미시 친정집을 방문했으며 기르던 강아지에 달라붙은 진드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려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올해 첫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강원도 내 SFTS 감염 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벌여 후반기 의장 후보로 곽도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제1부의장 후보에는 박효동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에 김진석, 기획행정위원장에 김규호, 사회문화위원장 장덕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경제건설위원장에는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제2부의장에 신도현, 교육위원장에 최재현, 원내대표에 심상화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도지사 승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론화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유일의 분단군인 남북고선군을 하나의 국가 개념인 UN 평화도시로 만들어 통일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강원도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도내 6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고객 유입을 위해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내 155개 나들가게 등 동네 슈퍼들도 농산물과 공산품 30여 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마트 및 정보화마을 동행세 기획전을 통한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2020년 강원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기계공고와 한샘고, 송곡대에서 목공예와 가구 제작, 컴퓨터 수리, 바리스타 등 14개 직종의 1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 금상 입상자에게는 올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 4월 도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691명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현재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명이 줄어든 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5명으로 1년 새 0.3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116건이 감소한 418건에 그쳤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화천군은 산사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에 들어가 관심과 주의, 경계 등 위기 단계별로 근무 인원을 최대 8명까지 배치하는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또 이달 말까지 급경사지 8곳에 대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사방댐 3곳을 준설하는 등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여름철 물놀이객이 자주 찾는 주요 하천과 계곡, 유원지 25곳에 대해 수질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온 25곳은 춘천 북이천과 5월 유원지, 강촌 112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